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토요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진실장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금요 부산경마에서 말씀드렸듯이 윤택 위원이 이제 지난주까지 함께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저희 둘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이 하지만 또 예전에 3명이 했던 것처럼 3명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좀 윤택 위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또 윤택 의원님의 팬들도 음성 문자 그대로 하니까 또 윤택 의원 함께 하신 분들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쉽죠? 좀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죠. 그래도 뭐 저희 또 주말에 항상 보니까 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같이 했다 안 하니까 좀 허전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 항상 토요일날 일요일만 보다가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보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만 보니까 일주일에 4번 봤는데 4번 보면 거의 직장 같은 직장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2번 보니까 약간 서운한 점은 있어요. 네. 그래도 뭐 보니까 윤택 의원 매주 뭐 조교평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조기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네. 자, 이번 주 이제 월말 경마인데 보니까 이번 토요 경마 때는 문세영 기수,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못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 네. 문세영 기수, 페로베치 기수, 하만식 기수, 이현정 기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번에는 근데 문세영 기수와 하만식 기수가 기승전지로 인해서 토요일은 체크가 약간 필요한 경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좀 기수 바뀐 부분도 네, 맞습니다.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또 임남 기수가 기승전지 10일 먹었어요. 먼데이머니로 네, 막판에 열심히 안 땄다고 네. 10일 때렸어요. 그게 또 코차로 깨졌어요. 네, 맞아요. 막판에 그래서 더 심한 네. 기승전지가 많았던 것 이긴 같아요. 줄 알고 좀 네. 방심해서. 근데 요새 재결이 좀 엄해졌어요. 근데 좀 용병들한테 엄한 것 같아요. 그 기준잣대를 공평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약간 부산에 그 부분이 전에 좀 말했듯이 아쉬운 것 같아요. 보넬리 기수도 지금 1년 정지 먹었는데 좀 이제 소송을 뭐 이렇게 제기한 상태고 네, 심의를 제기했고 임남 기수 10일 먹었고 그리고 또 기수들 이번 주 보니까 또 홍콩 경마 견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혁 기수를 비롯해서 또 몇몇 기수들은 또 홍콩 경마장 견학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주들이 뭐 많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저배당보다는 오히려 중고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토요 경마 역시도 다소간에 좀 접전 양상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좀 은근히 좀 배당은 나오지 않을까, 좀 혼전도가 높은 토요 경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11월 26일 토요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질장위원. 저는 역시 3번 태우의 날개라는 마패 직전 경주 초반때 무더기로 이제 뭉쳐다니면서 외곽을 크게 돌면서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구력 부족을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조교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스포 놔주는데도 외주로 내주로 나오는데도 좋고 병륜이가 거의 2주간에 가까이 카드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태우의 날개는 충분히 저는 인코스 2점까지 있다라면은 입상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마리는 그 20조 마방 마필입니다. 첫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그 요 녀석은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보면 추열이가 뭐 꼭 잡고 놔주는데도 스피드와 탄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 20조 마방의 머니트랙은 주행검사 이후에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된 마필입니다. 6번 머니트랙도 관심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마필 모두 다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우의 날개는 데뷔 전에 전혀 안 팔렸죠. 네, 맞습니다. 놀랬어요, 3착에서. 네, 맞아요. 우리 보면서도 저거 뭐지? 그랬는데 맞아요. 정말 다 와서 잡힌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산파워입니다. 이 장산파워가 보면은 이 주행검사 내용이 좋았습니다. 내측 선입권 오면서 이제 외곽 참고 내측 선입 가다가 외곽에서 4번이 선행 나갔죠. 4번이 이제 선행 나가니까 이제 헌터쿠가 선행 나가니까 시중 또 외곽 선입 오면서 별 추진 없이 오면서도 마필이 그 뛰려고 하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번호 또한 좋고 이거는 잠재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또 50조 마방의 신마 승부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27두 대비해서 7마리 입상 25.9 데뷔 전부터 되는 마필은 좀 때려주는 마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산파워 번호 또한 좋기 때문에
이거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질장이 8번에 라운 킨텀은 뭐 잔병치레가 좀 많더라고요. 인후관염, 관골염, 뭐 산통, 뇌관상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11주 만에 출전인데 이거 좀 준비는 어떤가요? 조교는 나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뭐 3마리 뭐 소속점 마필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조교를 열심히 했는데 국산 육군 네이비트롬이라는 마필 그리고 프라이브 파크 3마리가 병합 조교하는데 뭐 그다지 밀리지가 않았고 끝걸음 자체는 앞설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요 마필 페르비치가 워낙 선행 마필이 힘 안배를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선행 간다면 1000m는 까딱하면 버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데뷔 전부터 많이 팔렸던 마필이에요. 네네. 주행검사 좋아서 이제 공백이 있지만은 준비 상태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직전 경주에 배당을 내고 들어온 이 10번의 라이징 스토리가 이번에 좀 인기마로 팔릴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뭐 1번, 4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 좀 도전하는 경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안쪽에 있는 1번 매니스카이는 전개상 상당히 이로워 보입니다. 직전 경주를 보면 뭐 초반 3, 4번째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주로 때 약간 무뎌지면서 아쉽게 사착을 했는데 뭐 이번 경주는 최적 전개를 그려줄 수 있는 뭐 안쪽 줄을 차고 났기 때문에 조교까지 뭐 좋아졌다면 충분히 저는 입상 가능한 마필로 1번 매니스카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 거의 꼴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7번 레베카라는 마필. 자, 초반에 발주 직후에 9번 마필, 고마필과 부딪히면서 현분하는 마필이었을 겁니다. 고마필과 부딪히면서 선행을 못 가면서 자리 잡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줄에서는 어이없게 무너져서 꼴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조교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레베카도 저는 충분히 입상권을 보고 있습니다. 7번의 레베카 이게 직전에 좀 팔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직전에 예상에서 보니까 말이 좀 별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좋아졌다면은 또 이동국 기수가 최근에 2주 마필 은근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열심히 타요. 조교 네. 열심히 하고. 지난주에도 그 한구라 했고 지금 2주 연속 한구라 네, 했어요. 맞습니다. 2주 마필로. 그렇다면은 레베카도 좀 관심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이제 10번의 라이징 스토리가 이거는 확실히 걸음이 늘었다고 봅니다. 직전에 이게 배당을 내고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배당 마필들 보면은 좀 인기마들이 못 뛰거나 뭐 운이 따르거나 뭐 선행마들이 몰라가거나 그렇게 이제 좀 어부질이 입상하면서 배당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마필의 직전 경주 내용은 자력 입상이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외곽 선입으면서도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 자체가 나오는 모습으로 걸음이 확실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에 인기마긴 하지만은 라이징 스토리는 확실하게 전력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긴가민가하게 팔릴 수는 있어요. 네, 직전에 999 마필이라 그렇지만은 이거는 좀 확실하게 걸음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전형적인 이제 국산 육군의 기복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직전 경주 때 그 따당으로 끝났던 전기의 마필입니다. 3번 자이언트 특급이라는 마필인데 발주도 좋고 직선으로 때 강하게 놔주는데도 쭉쭉쭉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조교 때 발걸음은 뭐 더욱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스피드와 달력이 상당히 좋았던 3번 자이언트 특급은 이번 경주 충분히 저는 무난하게 입상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12번에 프라이빗 파크라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 이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4.5까지 내려왔다라면 외곽에서 충분히 감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야, 그래서 이거 3번, 12번. 네, 맞습니다. 12은 직전에도 이거 대가리 팔렸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앞에 가서 무너졌는데 53이면은 선행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따라가도 될 것 같고 힘 한 배만 초반에 무리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제 저는 이 11번의 누캡틴이 직전에 이거 종합지 백판이었죠. 근데 막판에 좀 싸늘할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이 자이언트 특급하고 반마신 차예요. 이번에 다시 만났는데 이 마필이 이제 직전을 계기로 확실하게 이건 좀 걸음이 늘어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누캡틴 그렇다면 이번에 충분히 한번 승부가 되는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11번의 누캡틴이 되겠고 8번의 까칠한 공주도 의외로 이 마필이 말이 조그만한데 네, 박상규가 봤을 때는 이게 선행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열둘이 좀 외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로 직전에 뭐 2마리 점배당 끝났지만은 의외로 많이 뛰었어요. 걸음이 직전 1300이라 좀 택도 없이 봤죠. 네 맞습니다. 선행 나가도 완전히 좀 걸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걸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기복마 편성입니다. 앞장 까고 나가면은
이거 무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나름 조그만 해도 관심권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5번에 미스터 푸춘이 꾸준한 전력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마필들 좀 도전하는 경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5번 미스터 포춘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무난하게 우승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군전이지만은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초반에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무난하게 선행을 정탈했고, 그리고 직선주로 때 나와주는 직선지로 때 워낙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미스터 포춘은 충분히 저는 우승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역시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플라잉 스토임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조교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필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저는 5번, 9번으로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미스터 푸춘 이거는 완전히 요새 좀 걸음이 장난 아니죠. 네, 완전히 업그레이드. 조시가 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플라잉 스톰도 직전에 늑발했는데 부지 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적전에 제가 7번, 2번 해가지고 정말 목놓아 소리쳤는데 네. 좀 늑발하고 막판에도 좀 안에 막혀가지고 네, 진로 확보가 안 좋아가지고 좀 뚜껑이 열렸는데 이게 전에 들어왔어야 좀 맛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흔히 하는 말로 좀 뽀록이 났죠. 전에 3착에서. 플라잉스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약간 늑발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선 줄일 때 막혔는데도 3차였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입상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3번의 신라바람, 이거 2살짜리 순말인데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거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보면 직전에도 이제 대상경주, 이제 이세마 대상경주 뛰었던 마필인데 상대들이 워낙에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이거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최근에 좀 8월 13일 날은 예상에서 이미 와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고 9월 10일은 약간 미흡해서 제가 환희의 순간 축으로 이제 핑크스타 이렇게 17배 잡았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더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라 화랑 이거 역시도 서력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데뷔전부터 입상을 한 5번의 지오스타, 2번의 라이거 삭스. 여기 이제 3번, 4번, 8번, 12번. 이런 마필들 좀 도전하는 경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인기 마필, 한 마필, 지오스타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저는 무난하게 입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때 선행 마필 간에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3, 4번째 전개하면서 물론 인게이트 2점은 있었습니다. 최적 전개 직선주로 때 놔주는데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입상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번 5번 지오스타는 이번에 조교 때 놔주는데 외주로 내주로 놔주는데 스피드감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5번 지오스타는 충분히 저는 쌍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겠고, 여기에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비드타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8월 20일 전까지 자상 정도밖에 크다지 진료 현황은 없습니다. 초반에 직전 경주 때 자리를 못 잡고 약간 중위권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 조릴 때 약간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휴양 공백육 출퇴했더라도 조교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비드타운은 배당권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야, 비드타운은 완전 이거 배당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안 팔릴 거예요. 안 15주 만에 출전이고 데뷔 전에 안 보여줬지만 이 신마들은 하루가 틀리죠. 네, 이게 말이 확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심권의 배당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에 라이거 삭스가 이거 데뷔 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죠. 이게 그때 제가 좀 고민하다 이거 뺐는데 말이 좋았어요. 네. 예상에서 보니까 관리사 2명이 끌고 나왔는데 상당히 말이 좀 힘이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주행검사 때는 출발 불량으로 이제 늑발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만 보였는데 데뷔전 때 번호 좋으니까 앞에 붙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신마들은 이 한두 번 뛴 걸로 선행이다 추입에다 역시 논하기가 이르다 그런 거를 또 이런 마필이 보여줬는데 데뷔전부터 우승하면서 잠재력 보여줬고 부중은 늘었지만 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라이거 삭스가 충분히 연투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4번은 직전에 3, 4착 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좀 나은가요? 저는 아무래도 3번보다는 이동국
기수의 4번 대주신이 좀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람산성이라는 마필가 놔주는데도 다소 발심이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근성 자체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 4번 제주시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정평수 기수라 좀 네네. 덜 팔렸죠. 네, 맞습니다. 주행 검사는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가 신마 승부가 좀 약해요. 약해요. 전통적으로 최근 1년 동안 17마리 데뷔했는데 한 마리 입상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한 마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뛰었고 또 실장위원이 말한 대로 말이 좋아졌다면은 이번에 좀 관심권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실장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이번 6경주 뭔가 좀 강한 노림수가 있는 듯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조교 때 딱 요 녀석을 보고 확실하게 입상권이다 강하게 느꼈던 마필이 있습니다. 자, 소독적인 마필과 병합훈련 시 인상적인 임팩트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 멀리서도 느낄 정도 아우라가 약간 느낄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요 녀석은 무난하게 한 자리입니다. 인기 1, 2위 마필이 아니고 인기 4, 5위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 1위의 마필과 뭐 붙여놔도 전혀 배당의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6경주 확실하게 배당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노림수가 있는 네네. 승부처 한번 또 질장위원회 한번 멋진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와일드 썬더가 1억 2천만 원짜리 비카 자마죠. 이제 힘이 완전히 찼다고 봅니다. 9월 10일 경주 때는 외곽 사행을 했죠. 상당히 외곽 돌면서 외곽 사행하면서도 힘 있는 발걸음을 보였고 직전에는 그때보다 주행 자세도 한층 더 좀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진 모습이었다. 직전에도 상당히 외곽 선이 보면서 힘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일드 썬더 자, 문정규 기수가 첫 기승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한만식 기수 토요일 날 못하고 네, 맞습니다. 또 그 전에 탔던 이상혁 기수는 홍콩 경마장 현업.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 와일드 썬더는 뭐 최근에 상승세 좀 강하게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6번에 대반격이 직전에 많이 팔리고 무너졌죠. 네. 이 마필은 8월 20일 날 선행 가니까 돌았어요. 그리고 9월 25일 경주는 또 선입으로도 적응력 보여줬는데 직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좀 절덜하게 팔릴 수는 있지만은 이거 이번에 선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은 좀 외곽 선이 무너졌는데 9월 25일 경주 때처럼 좀 무너지긴 했지만 선행을 안 나가더라도 다른 마필이 설령 나가더라도 타이트한 선임만 한번 붙어준다면은 대반격의 반격 역시도 한번 좀 관심권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경주 질장위원이 준비한 토요 승부처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입상을 한 1번 로스트인 드라마, 4번의 큐피드 레이디, 6번의 스톰라이커, 10번의 마중물 이게 상승세 마필들이 또다시 만났고 그 이외에 좀 국경들이 몇 두 있는 편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안쪽에 있는 1번 로스트인 드라마라는 마필 요 마필은 조교 때 파워비스 3군 마필에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워낙 탄력감이 좋았습니다. 최고비스라는 마필은 3군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마필가 놔주는데 절대 밀리지 않았던 1번 로스트인 드라마. 자, 직전 경주를 보면 다른 마필들은 1000m 뛰었을 때 요 마필은 1050m 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선주로 때 탄력감이 전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로스틴이라는 드라마의 최적전개라면 뭐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저는 우승권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직전 1400거리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10번 마중물이라는 마필입니다. 초반에 우run이가 강하게 밀면서 선입권 전개 펼치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뭐 조교씨도 발걸음이 워낙 좋습니다. 충분히 타 마필 동조에 병합 놔주는데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0번 마중보는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두 마리가 좀 몸값도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1번의 루틴 드라마는 9,772만 원. 네. 1억이죠. 거의 뭐 1억인데. 마중물은 1억. 예. 합이 거의 2억인데 네. 뭐 몸값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역시 준비 상태가 좋다. 네. 그렇다면은 역시 뭐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오픈뱅크가 최근에 이게 좀 완전히 좀 살아났다고 봅니다. 이 오픈뱅크가 보면은 9월 24일 경주는 외곽을 돌았고 직선에서 좀 안으로 기댔어요. 좀 이제 걸음이 기본적으로 매끄러운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3착을 했고 직전 경주는 이게 약간 늦발했어요.
출발할 때 약간 늦발하면서 외곽 선이 가세하면서 무너졌지만 이게 늦발만 안 했다면 직전에도 한번 승부는 되는 내용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좀 살아난 내용이고 이게 예전에는 선행마였죠 원래는. 네, 선행마였기 때문에 이거 오픈뱅크 이번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좀 뭐 1번, 10번 여기 뭐 4번, 5번도 상승세긴 하지만은 이번 오픈뱅크의 살아난 걸음도 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박상규가 준비한 투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가 보면은 뭐 은근히 강축이 없이 여러 마리가 좀 골고루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박상규가 봤을 때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번 경주 편성상 이거는 강축이다.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상 앞으로 상당히 띄워줄 마필입니다. 강축이 있다. 박상규가 봤을 때 강축이 있고 그런 나중에 또 어리버리하게 팔리지만은 좀 불안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 걷어내고서 공략합니다. 강력한 축마 세워놓고 압축된 승부로 이번 8경주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위원. 직전 경주 4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로 팔려서 4착을 차지했던 7번 실버 히어로라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때 선입장계를 펼치면서, 하지만 직선주로 때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 주 새벽 훈련 모습에서 19조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실버 히어로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는 골드뮤직이라는 마필가 놔주는데도 이 녀석이 확실하게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는 7번 실버 히어로는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5번 프로마테우스라는 마필, 페르비치가 연일 조교 놔주는데 탄력감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구력까지 완벽하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5번 프로마테우스도 충분히 입상권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번의 실버요로는 직전에 이거 좀 배당팔이 그때 웃겼어요. 이게 네, 맞아요. 대가리 팔려야 되는데 네. 11, 12가 배당이 엄청 떨어졌어요. 네. 막판에 막. 그래서 이게 뭔가 수상하다. 제가 그랬죠. 네, 이거 뭔가 탄이 있는 것 같다. 비슷하게 네. 세 개가 비슷하게 팔렸던 것 같아요. 팔렸는데 이게 좀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11, 12가 뭔가 메이드 냄새가 나는 네, 그런 맞아요. 레이스였는데 두 마리가 외곽에서 바로 나갔어요. 네. 이거 실은 앞에 붙지도 않고 네, 맞아요. 좀 수상했고 5번도 이번에 좋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참 페로비치 기수 3세판째인데 그렇죠. 서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8경주 박상규가 준비한 투유경마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아이언스타가 직전에 휴양만대 많이 뛰었고 네. 6번에 해성여왕도 뒷심이 좋아졌고 라운나라는 번호 좋아졌고 1번 게이트죠. 거리 내려왔고 네. 그 이외에도 뭐 3번, 7번, 10번 좀 복병 세력 몇 두가 눈에 띕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3번 조아라라는 앞에 인기 순위는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만 조규 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한일 매직 그리고 신의 마필 캐피캣이라는 마필가 놔주는데도 시종일관 여유가 있었고 가지고 놀다시피 할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3번 조아라라는 마필은 저는 충분히 강하게 보셔야 될 마필이겠고, 자, 6번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순군전 맞는 마필, 거기에 부담 중량이 대폭 내려왔습니다. 자,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은 선행 마필이라 그다지 조교를 세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마필과 딱 붙여주는데도 지지 않을 근성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6번 해성여왕은 조교를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네. 이 3번 조아라는 7월 9일날 질장위원이 거품 물었던 마필이죠. 네, 맞습니다. 야, 그때 이게 들어왔으면 상황이 났죠. 네. 야, 그때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자, 직전 3착에서 좀 뽀록 난 게 아쉬워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거는 딱 이 바닥에서 쳐야 제맛인데, 이번에 좋아졌다면은 역시 관심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5번의 아이엠스타가 역시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로 봅니다. 6번 뛰면서 3번 입상을 했고, 직전에 휴양마의 신분이었고, 또 초원 강타하고 천지 성공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두 마리 대길 끝난 레이스였는데 이 두 마리가 강했던 레이스에서 휴양 마치고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번에 정상 주기인 만큼 아이엠스타 또 예전의 능력
충분히 한번 보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게 휴양전에는 시티스타 이런 거하고 맞짱을 떴던 네, 마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IM스타에 한번 서륙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라운나라는 이거 맨날 팔리고 무너지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번에 좀? 요마필은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흔들림도 있고, 물론 1200거리라서 저는 안 볼 수는 없는 마필 같습니다. 인게이트에 1200거리, 거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한 마필. 현장 A시장까지 약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마필 질장형 계속 자르고 있는 마필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예, 문세영 페로타도 안 된다. 맨날 거품물더라고요. 너나 사 이러면서 예? 맞아요. 이건 세영이 할아버지 타도 안 된다. 맨날 그랬던 마필인데 1200이라 이번 무시 못한다. 맞습니다. 1200이라. 딜장현 이거 맨날 잘라가지고 네. 제가 좀 잘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자르면은 한번 같이 자를까 했더니 이번에 안 자른다니까 좀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자, 이번 식경주는 또 진 실장 위원이 준비한 자, 투유 경막 후반부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딱 인기 많은 8번의 초원강타, 또 그 이외에 인기마 몇 두가 보이는데 좀 복병만 노리는 표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떻습니까? 뭐 8번 초암강타가 축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새벽훈련 모습 때 3군 마필이었습니다. 그 마필과 놔주는데도 오히려 끝걸음 자체는 앞설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기수 교체까지 꺼내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요 마필은 저는 온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초원강타라는 마필과 손잡고 들어온다면 뭐 8배, 9배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마필, 초원강타가 약간 무너진다라면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식경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장위원의 복병마 강력하게 노리는 이번 식경주의 승부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초원강타가 1700은 검증이 안 됐는데 9월 25일 날 한번 뛰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때 대가리 팔리고 무너졌는데 그날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어요. 네네. 박태준 기수에서 페로비치 기수로. 그날 일경주 때 박태준 기수 낭만 난 날인데 그 부상당한 날이죠. 네, 그래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얼떨결에 처음 탔죠. 네. 그리고 그날 또 데일 신화 툭툭 여장군이 잘 뛰었고 네, 맞습니다. 승군전에 1700 그래서 무너졌고 직전 우승했는데 오늘도 이제 페로비치가 세 번째 기승입니다. 그리고 비록 1700 그때 한번 무너졌지만은 거리 적응력도 보였다는 점에서 초원강타의 한번 상승세 기대해 보겠고 이 4번의 광양돌풍도 정말 꾸준한 걸음이 강점입니다. 이게 9번 뛰면서 7번 입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의 최대 장점은 특히 이 마필은 보면은 9전 동안 우승 2번, 2착 5회 3착 1회, 4착 1회 정말 꾸준해요. 네, 맞아요. 보통 말들이 못 뛸 때 바락도 한두 번 치다 또 살아나는데 이마필은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다. 너무나 꾸준한 강점이 있고 힘이 좋습니다. 52의 부중, 1700 두 번 모두 입상, 거리 부담도 없기 때문에 상승세 있는 요 8번, 4번 두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식경주 진일장위원이 준비한 투유경마 메인 승부차 한번 멋진 적중 복병마 승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이번 경주는 좀 혼전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안쪽에 있는 리워드 하이는 1400거리에서는 안 볼 수가 없는 마필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채찍까지 많이 때리면서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이 좋고 확실하게 걸음 자체가 늘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리워드 하이는 게이트 이점까지 있다라면 1300거리에 언제든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겠고 자, 여기에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던 11번 브룩스라는 마필은 48조에서 자 공을 들였는데 외주로 내주로 놔주는데도 탄력감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리고 마필 스스로 뚫리는 투지가 너무나 좋은 마필입니다. 근성까지 확실하게 붙은 11번 브룩스를 이번 경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7번의 희망 로켓 이 마필이 1400 첫 도전이긴 하지만은 직전을 계기로 이게 뒷심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는 이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펼쳤습니다. 아예 그냥 참고서 바닥 추입으로 전개했는데 마이더스 로드라든가 금화 발리오스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요 편성에서 뒷심이 좋아진 내용이었다. 그렇다면은 이 김혜성 기수가 첫 기승이긴 하지만은 또 직접 조교도 했죠. 월요일 날은 장추열 기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김혜성 기수가 뭐 수요일 목요일 조교했는데 희망 로켓이 보니까 김혜성 기수의 스타일상 이거는 앞에 보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직전에 확실히 뒷심 좋아졌고 원래 7월 9일날 선입으로 우승했죠. 좀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직전에 딱 보니까 뒷심 좋아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희망 로켓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마필이지 않나 보여지고 12번의 서컬드 외건주도 이것도 확실하게 걸음이 늘었다고 봅니다. 승분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감고 오면서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승분전이지만 거리 부담도 없고 52의 부중이다. 그렇다면 이 서컬드 외건주 역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12경주가 좀 썰렁하네요. 네, 썰렁합니다. 예, 5번에 고저스 드림이 이 임경 기수 그냥 하나 주워먹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전결로 인해서 고저스들이면 문세영 기수 마필인데 약간 고저스들 월요일날 조교했을 때 왜 기원이가 2위 마필을 조교할까 그랬었는데 딱 그거 기승전결 때문에 고저스 드림 놔주는데 뭐 스피드가 여전히 뭐 살아 있습니다. 솔직히 5번 고저스 드림은 이번 경기 인정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승정작이 전부 지난주에도 임경 기수가 조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정주와 관계없이 네네. 예약이 된 느낌인데. 네, 월요일날 봐서 왜 그냥 그 전에는 봤어야 돼 체크해놨어야 되는데 왜 당연히 예정이라. 맞아요. 차주 예정은 좀 차주 신경. 예정. 네, 아무래도 이제 조교 보시는 분들이 저도 예전에 볼 때 보면은 차주 금주 나오는데 맞아요. 이 차주 거는 눈에 좀 안 돌아요. 네, 안 당장 돌아요. 이번 주 항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볼 때 같이도 봐요. 같이도 보는데 아무래도 차주 거보다는 이번 주 거래 이번 주 항구라가 네, 우선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고저스 드림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요거의 파트너로도 야구스카이캣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야오스카이캣이 5번, 9번이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경주 KT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올웨이즈는 인원하는 마필은 저는 고저스 드림보다 더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마필입니다. 편하게 선행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고 거기에 조교까지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1번 올웨이즈 위너라는 마필은 뭐 충분히 저는 손잡고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레이즈너가 1400 계속 뛰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1200. 옛날에 6월 4일은 물론 2군 시절이긴 했지만 특별경주 우승 마필입니다. 네, JRA. 따당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2로. 그 고저스 드림이 직선 줄일 때 어느 정도에서 따냐가 관건 같아요. 아, 오레이즈 위너. 네. 이건 배당권이 졌나 보여지고 저는 그래도 야구 스카이캣을 좀 강하게 보고 싶네요. 이 마필이 보면은 모래 맞으면 좀 안 뛰어요. 네. 모래 맞으면 절 뛰기 때문에 좀 외곽 선입 뛰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끝번 신청했어요. 끝번 신청했다는 것은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나오겠다. 이 마필 좀 모래 민감해서 타기가 좀 힘든데 직전에 승분전 뛰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뭐 이 정도 편성이 야구 스카이캣이면은 페로비치 기수가 노련하게 좀 감고 오면서 서로 가능한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는 바로 이어집니다. 예전 하던 대로 돌무치 위원 현지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 제주 경마입니다. 제주 현지에 있는 돌무치 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돌무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 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예,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뭐 그럭저럭 지난주에 뭐 그래도 뭐 욕을 안 먹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우리 돌무치 위원님 보면은 되게 겸손하셔요. 아, 그리고 상당히 밝아요. 에너지가 느껴지고. 에너지 네. 느껴지고 또 막건수도 정말 깔끔하시더라고요. 깔끔하고, 네. 그냥 거의 웬만하면 두 방. 한 방, 두 방. 네, 네. 거기서 시원하게 쇼 붙이니까 팬들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4-5군요 돈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돌무치 위원님 시원하시더라고요.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수가 나와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원한 이번 주 또 중요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에도 한번 시원시원한 한번 적중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제주 1경주입니다. 자, 4번의 가문의 전설이 내측 기대물로 인해서 재검받고 나오는데 직전 우승하면서 말은 완전히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제주 1경주. 네, 요거 뭐 가문의 전설은 어느 정도 저는 안정적인 출마로 보고 있고요. 이게 시간 갔다가 지금 3번의 경주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네. 특히 직전 경주에 제가 이것도 장배천지 놓고 요거 가문의 전설하고 한지박 내가 두 번 때려가지고 깨졌죠 지난번에. 네, 이거 윤태기 의원하고 진실장 의원만 먹었어요. 둘이.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뭐 마번에 저렇게 틀어가지고 네. 먹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 갔다가 완전히 이제 좀 마필이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6번을 충만해 놓을 거냐 4번을 충만해 놓을 거냐 사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 걸음걸이나 새벽 쪽에 또 모습을 보면은 가문의 전설이 좀 더 여유 걸음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전설을 충만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6번 미리네 같은 경우가 이게 그렇게 말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원래. 네.
이게 또 이것도 시간 갔다가 뭐 경주 적응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지금 직전에 우승까지 이끌어냈지만은 이번에 또 승급전이고 900m 거리도 늘었고요. 그래서 미리네는 뭐 뺄 수는 없지만은 이마필이 사실 뭐 당일날 충마까지 팔릴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800점에서 2구 올랐어요. 네네, 뺄 수 없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좀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좀 마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마필은 1번 순수혈통. 이게 이번에 조경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제 승급전이라고 조금 좀 느슨하게 탔는데 네, 상도도 셌고. 네, 순수혈통이 이게 괜찮아요. 마필이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 같은데 9번 날개는 좀 어떤가요? 네, 날개도 뭐 여기서 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선두력까지 지금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웬만하면 조금 뒤로 돌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개상도 그렇고요. 이번에 선행마들도 많거든요. 네. 자리 잡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마필 같은 경우는 5번 성업전사하고 7번 미래대전이 10조 백인호 가방에서 두 마리 동반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조교를 안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예 일요일, 수요일 아예 조교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글쎄 이마필 한번 목요일 한번 다시 한번 내가 보긴 보겠지만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4번의 가문의 전설. 여기 이제 미리네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1번의 순수혈통이 상당히 좋아졌다. 1번의 순수혈통. 좀 조기 우수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800m 경주죠. 2000점 이하 경주인데, 자, 이번 제주 4경주는 딱 봐도 훈전도가 높아 보입니다. 뭐 강축이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좀 선행마들도 은근히 좀 몇 두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800에서 단거리고 일단 선행 나가는 놈이 무조건 장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지금 1번 시대용 같은 경우도 편성이 많이 약해졌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사령관, 시안 갔다가 복귀 전, 약간 좀 운도 없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진로도 살짝 막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조교는 잘 돼 있습니다. 6번 태흥산성도 제가 박성광 기수가 연일 공들이면서 능력검사 혼자 자기가 아예 전담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세게 말씀드렸죠. 박성광 기수가. 박성광이 말 잘 탄다. 선행 자체를 시원하게 못 나오면서 이제 경기를 망쳤는데 이번에도 조교는 분명히 이것도 한번 칼을 갈더라고요. 열심히 가는 그래서 이 앞에 나가는 1번 시대용하고 3번 사령관, 6번 태양산성 요 3두가 능력상에서 앞서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타 다른 마필들은 그렇게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요. 특히 백여행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는 아예 안 된다고 잘라들었는데 이번에도 밀기는 미는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게 좀 둔탁해요. 네, 그 장타력 전에 우리 시원하게 한탕 했잖아요. 원동파워의 장타력 32.3배, 백야행 잘라내고. 이거는 어떤가요? 전에 휴양만대도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마필인데. 네, 이번에는 조금 자리 잡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네, 전엔 선행 나갔는데 이번엔 좀 만만찮아요.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에서 나갔지만 이번에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는 고마웠지만은 이번에는 좀 약하게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1번 시대영웅, 3번 사령관, 6번의 태흥산성 이런 마필 중심으로 제주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 5경주도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히 훈련도 높은데, 뭐, 최근에 기세로는 이제 3번의 원당봉이 조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그 이외의 마필들, 뭐, 6번의 아랑조아도 살아났고, 2번의 심우상도 번호가 좋아졌고,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도 은근히 좀 훈련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12월 달에요. 제주 일마배 대상 경주가 있어요. 제주마들 대상 경주. 그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라 형사는 이미 지난 직전 경주부터 대놓고 이제 부담 중량 관리 들어갔고요. 요거 지난번에도 제가 뭐 잠깐 언급을 드렸을 거야. 이거 일마배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 거 대비해서 갈 이유가 없는 마필이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뭐 그냥 자빠이 됐고 원당봉도 지금 66kg 부중인데 굳이 여기서 이빨에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또 들어오면은 뭐 일마배 대상 경주 어떡하려고 그거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5세 이하거든요. 예. 일반의 대상 경주가. 그럼 딱 원당봉까지가 거기 출전인데, 네. 그래서 원당봉하고 한라영사는 사실 승부지가 조금 의심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네. 자, 지난번에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시무상이라는 마필, 네. 800m지만 충분히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백록장어를 자꾸 보여줘요. 이 18조 박병진이가. 네. 조교 때는 자꾸 얘를 보여주고, 실전에서 얘를 쏘고, 네. 이런 짓거리를 자주 하는데, 시무상이 요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네. 백록장어를 자꾸 뭘 또 보여주더라고, 자꾸. 네. 누구 뭐 조교 보는 사람들 뭐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도 이제 시무상이 가겠죠 이번에도. 네. 그러니까 시무상이 조교를 좀 감추는데 말이 이제 걸음걸이에 힘은 차 있습니다. 네. 시무상 저는 안정적인 출마까지 말씀드리고 네. 6번 아랑조하고 8번 황룡씨가 두 마리가 다 괜찮아요 사실. 네. 그다음 이제 1번 삼장왕제도 괜찮은데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해야 된다.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이거 원당봉하고 한라영사를 뒤로 돌려도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원당봉하고 한라양선이 강하지만 이 대상 경주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어쨌든 이번에 시무상은 꼭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리고 여기서 네. 제가 한 마리를 좀 내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10번 산정만이라는 마필. 예, 전에 대가리 팔리고 자빠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때 제가 저기 일시장에서 자른 말이에요. 네. 일시장에서 그 왼쪽 아, 어깨가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왼쪽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예 삭제를 한 마필인데 네. 아직도 뭐 아. 그냥 그 태령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찌그덕찌그덕거리는 모습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직전에 뭐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마필이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우연히 안 뛴 게 아니라 상승세가 꺾이면서 안 좋아졌다 그 얘기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어쨌든 조교 우승 아필로는 2번의 시무사 이거 한번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의 1200m 경주. 자, 7번의 천은수가 직전에 느닷없이 1군에 점핑했죠. 이번에 자기 군 내려왔는데 상대 선행만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좀 부담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좀 키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에.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경주에서는요, 천은수는 강축이에요, 이거는. 네, 좀 지심이 없긴 하지만은, 네. 얘 때문에 오히려 여타 선행마들이 굉장히 꼬일 수 있는 확률이 많죠. 2번 가야왕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 3번 뭐 1대 대왕,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꼬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천은수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위 선행으로 잡아 돌리면서 좀 선입 추입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마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안쪽에 있는 3번 1대 대왕이 네. 뭐 지난번에 1400m 편안하게 나갔다 허무하게 무너진 걸음걸이지만 1200m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뺄 수 없는 마필 되겠고요. 조교 때 괜찮은 마필은 10번 항해사예요. 야, 항해사가 이게 뒷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10보 때 한번 때리는데 걸음걸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번 항해사 요것도 조교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8번 고공질주는 좀 어떤가요, 위원님? 네, 고공질주도 나쁘진 않아요. 직전에 이거 이동준이라고 저기 신인 기수가 타고서도 끌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단독 전력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죠. 이번에 천운수도 있고 안쪽에 가야왕도 있고 3번 1대야왕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8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맛있게 먹었던 페이스라는 마필 네. 6번 요게 김효석 기수 안장이고 최근에 거리를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선행권이 상당히 충돌을 했을 때 충돌하다 무너졌을 네. 경우에 한번 더. 이 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페이스 요거 한번 좀 재밌게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7번의 천운수, 여기 이제 3번의 1대대와 10번 항해사, 여기 6번의 페이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한라마 1등급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직전 농업인의 날 기념 경주에서 같이 뛰면서 1-3착을 했던 이제 8번의 선진공주, 또 1번의 사라보배 두 마리가 또다시 만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마필들 좀 도전하는 경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라법에 직전에 이제 1400m 외곽 게이트였다 보니까 전기가 약간 꼬였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이게 원틀이었잖아요. 따가 졌죠 지난번에. 네, 네, 맞아요. 이게 원틀이었어요. 우리 둘무치 의원님. 47.
네. 원틀이죠 그냥. 거의 그것도 가운에 자르고 원틀이었어. 가운에 자르고. 네. 가운에 자르고 원틀이었는데 그때 한 몇 배 됐는데. 네, 11배요. 11배. 주로 이겼다가 지더라고 이겼다가. 맞아, 이겼다 졌어요, 이겼다 졌어요. 한 번 더 추진 동작에서 네. 거기서 딱 치는데 직전에는 사실 사라고배가 뭐 말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어디 전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개 때문에 네. 자리 못 잡아가지고 약간 좀 헤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힘이 좀 딸렸는데 이런 편성 같으면은 여기서는 거의 뭐 편안하게 나가죠. 네. 충분히 편안하게 나가고 지난번 같이 이렇게 외곽 볼 일도 없고 사라고배 뭐 거의 저는 충마까지 보고 있고요. 네. 직전에 제가 아주 좋게 잘 돼 있다고 막 거품 물었던 선진공주 네. 뭐 그때 같지는 않지만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진공주 뭐 안정적인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7번 돌아온 전설 요게 스포 때 잘 나갑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 와서 보여준 건 없는데 돌아온 전설 한번 재밌게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직전 경주 막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3번 남바다는 어떤가요? 저는 원래 이 남바다라는 말은 별로 세게 안 봐요. 그렇습니까? 원래가 저는 뭐 네. 지난번에도 들어왔지만은 뭐 네.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네. 뭐 여타 마필들 뭐 유랑극단이 이제 좀 부담 중량이 높아가지고 뭐 저기 좀 그랬고 한진말로 했잖아요. 네. 7번으로. 네, 삼다비오나 진치 이런 말들이 다 과부중에 시달려가지고 어부지리성으로 들어왔다고 보지 저는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번의 사라부배, 여기 이제 8번의 선진공주, 또 특히 7번의 돌아온 전설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무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마지막 주 한번 또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11월 26일 토요 경마 저희 방송을 마치고요. 또 현장에서 집중해서 좋은 예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